네, 최초 신고는 저녁 8시 17분에 들어왔는데요. 암초에 부딪혔던 이제 여객선 사고, 조금 전 전해드렸다시피 이제 11시 27분에 전원이 구조됐다는 소식 들려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전문가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문현철 한국재난관리학회 부회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회장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 전해드린 것처럼 11시 27분에 승객이 전원 구조됐습니다. 날씨가 또 궂은 날씨이고 또 야간이라 어두운데 빨리 구조가 완료됐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참으로 다행입니다. 한 3시간 한 10분 만에 전원이 구조된 것은 참으로 다행이라고 평가가 됩니다. 지금 그 사고가 이거 참 그 날 수가 없는 사고인데 사고가 났고요. 정말 그 다행인 것은 망망대해에서 발생한 충돌 사고가 아니었다는 점. 그리고 지금 그 좌초 지점이 어떤 섬이었다는 점. 그리고 또 선박이 또 그 좌초를 할 때 비스듬히 이렇게 좌초돼 버리면 또 이렇게 선박이 기울면서 또 많은 다치는 분들이 나타나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점들이 여러 가지가 좀 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고요. 또 목포항에서 한 1시간 거리 약 한 4, 50km 정도 목포항을 남겨놓고 발생한 해서 구조를 하는데 조금 더 좀 시간을 단축할 수 있지 않았냐 이렇게 평가가 되어집니다. 신고가 최초로 접수가 된 시각이 8시 17분이었고 해경의 브리핑에 의해서 11시 27분쯤에 모든 승객이 구조가 완료가 됐다라는 소식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신속하게 구조가 완료된 배경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아마도 전환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 해양 사고에 대한 재난관리 시스템이 신속히 작동되지 않았냐 이렇게 평가되어집니다. 해양 사고는 사회적 재난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구성이 되고요. 여기는 이제 해양 사고는 주무기관인 해양수산부 장관이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이고 그 산하에 관할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그리고 해상에서의 인명구조는 해양경찰이 또 전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목포해양경찰서를 중심으로 한 해양경찰의 신속한 어떤 그 시스템 작동 이런 것들이 이 어떤 참 종합적으로 어떤 속도를 높이지 않았느냐 이렇게 평가가 되어지고요. 또 아마도 더 이제 뒤에 또 밝혀지겠지만 좀 선원들이 이 어떤 잘 적절히 대처를 하지 않았느냐 또 이렇게도 평가가 되어집니다. 일단 뭐 9대의 어떤 구조정이 급파가 되어서 승객을 구조한 것으로 저희가 확인이 되고 있고 일단은 승객들이 전원 구조가 된 것이 정말 다행입니다만 아직 이제 함정으로 구조가 된 것이고 현재까지 좀 주의해야 될 점이 마지막으로 남아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 선박에 대해서 저 선박이 저렇게 이렇게 그 섬과 저렇게 섬에 이렇게 섬으로 올라탄 저런 사고가 나기가 참 어려운 해역인데요. 왜 저런 상황이 발생했나가 좀 납득이 잘 가지 않고요. 아마도 그 조타수와 당직 항해사 선장 간의 소통의 문제. 두 번째는 어떤 그 조타기의 어떤 그런 오작동, 기관의 오작동, 엔진의 오작동, 기관의 오작동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냐라고 이렇게 예측이 되어지는데요. 상세한 것은 조사를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제 다른 배로 구조가 되었지만 그 구조 과정 속에서 또 이제 목포항까지 이동하는데 조금 더 침착하게 안전하게 이동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평가가 되어지고요. 또 저 선박은 그 구조가 순수 여객선이 아닌 1층, 2층은 화물차를 탑재를 하고 3층, 4층, 5층은 승객이 탑승하는 그 복합
복합 선박입니다. 그래서 그 페리라고 하죠. 네. 그런 선박이기 때문에 지금 간혹 화면에도 이게 선박 뒷부분에서 나타나지만 그 화물차들이 많이 지금 실려 있기 때문에 이제 안전하게 저 배를 이렇게 해역으로 끄집어내서 이제 항구로 이동을 해야 될 텐데 아마 보여지기에는 그렇게 심하게 기울지 않은 것을 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기울음 증상이 없었는데 뒤에 한 10도 정도 기울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좌초에 올라탄 저 선박 저 섬 쪽에 약간의 경사가 좀 져 있지 않았냐 예. 이렇게 평가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게 더 그렇게 심하게 기울지 않은 것은 저 충돌에 대한 섬과 충돌에 대한 충격에 의해서도 배가 그렇게 저렇게 기울지 않은 것은 화물차들을 잘 고정을 해 놓지 않았냐 네. 이렇게도 또 평가가 되어집니다. 네. 예. 현재 문현철 한국재난관리학회 부회장님과 전화 연결 중이었는데요. 저희가 현장에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현장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현 기자 나와주시죠. 네, 전남 목포해경 전용부두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이곳에는 신안군 족도에 자초된 여객선에서 구조된 승객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잠시 전 해경은 승객 전원을 무사히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승무원 21명은 선박에 남아 사고 정리를 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이곳 목포해경 전용부두에는 부상자와 노약자 등 40명이 1차로 도착해 병원 등으로 이송됐는데요. 2차 40명, 3차 30명 등이 이송됐습니다. 또 추가로 구조 승객들이 속속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여객선은 오후 4시 45분쯤 제주에서 출발해 밤 9시 목포에 도착 예정이던 여객선 퀸 제누비아 2호인데요. 여객선에는 승무원 21명, 승객 246명 등 모두 267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고로 현재까지 임산부 등 3명이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최초 확인됐는데요. 승객들이 목포해경 전용부두에 도착해 진료를 받으면서 부상자는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고가 해경에 최초 접수된 건 오후 8시 17분으로 해경은 신고 접수 직후 경비정 등을 급파해 구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사고 현장이 담긴 영상을 보면 선박은 섬에 올라탄 상태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승객들이 갑판 위에 올라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고 구조를 기다리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일부 승객들의 증언에 따르면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안내 방송 등이 있었다고는 합니다. 또 당시에 충격이 상당했다고도 전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선체 전면부에 파공이 발견되기는 했지만 침수되지는 않았습니다. 해외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인명피해가 없도록 신속히 사고 수습에 나서고 구조 현황을 실시간 공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목포해경 전용부두에서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네, 현장 상황 들어봤고요. 저희는 문현철 한국재난관리학회 부회장과 함께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부회장님, 조금 전에 배가 심하게 기울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고 현장 영상을 보면 배가 약 15도 정도 기울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이에 따른 전복이나 침몰 위험은 없었던 건가요? 네, 지금 선박이 그렇게 균형이 흐트러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특히 그 아래쪽이 무겁고 위쪽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그런 구조입니다. 아래쪽에 차량과 화물들이 잘 고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져서 저 상태에서 더 이상 이렇게 기울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평가가 되어집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파악되는 것은 한 100여 대의 이 차량들도 있고 그리고 무게 중심이 좀 아래쪽으로 쏠려 있는데 일단은 결박이 잘 되어 있는 것이 많이 기울어지지 않은 원인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한번 사고 원인에 대한 예상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신안군 일대, 이 목포 앞에 있는 섬 일대에 섬이 굉장히 많고 수심이 좀 얕은 곳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정해진 항로대로 운항을 했다면 이런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앞서 조금 말씀하신 대로 이 항해사와 조타수 간의 어떤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든가 아니면 항로를 확인하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든가 어떻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저 선박은 퀸 제노비아호는 제가 가끔 제주를 갈 때 이용하는 선박이고요. 네. 그래서 또 이제 제가 저 선박의 구조나 곳곳을 제가
많이 이렇게 다녀봐서 잘 아는 선박인데요. 예.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저 선박은 건조된 지가 한 10년이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그렇다면 그 매우 그 첨단 그 운항 장치들이 이렇게 구축이 되어 있는데 지금 뭔가 어디선가에 오작동이 발생을 해서 저렇게 정상 항로에서 벗어나서 저렇게 섬에 이렇게 좀 충돌을 했다. 이렇게 지금 예측이 되어집니다. 예. 저 항로는 섬과 섬 사이를 좀 지나가는 매우 그 해상 교통량이 많은 항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 항로를 통과할 때는 대부분의 선원들이 항해사나 선장이나 조타수들이 매우 긴장을 해서 이렇게 통과하는 항로입니다. 그런데 저기서 저렇게 항로에서 벗어나서 저런 것은 조금 잘 납득이 가지 않는다. 예. 이렇게 평가가 되고요. 뭔가 지금 오류가 오작동이 어디서 발생하지 않았냐 이런 그 예측이 지금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예, 네. 뭐 사고 원인을 파악해 봐야겠습니다만 사실 저희가 영상으로도 보여드립니다만 이 무인도 섬에 올라타는 경우 저희가 사실 좌초가 됐다 그래서 암초에 걸린 정도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예 섬에 올라탄 정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먼저 사고가 발생했고 이 항해사 선장이 사고 수습을 위해서 침몰을 막기 위해서 아예 섬에 충돌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예. 지금 이제 사고가 나서 보니까 일단 저렇게 되어 있는 모습은 제가 저 해역을 흔한 장면은 아니죠. 가끔 통과해본 경험상으로는 예.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보통 충돌 에너지는 속도 곱하기 질량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배가 26,000톤, 3만 톤이 다 되는 배가 아무리 속도가 시속 30k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저 충돌 에너지는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제 아마도 그 멈추려고 하다 했지만 저렇게 지금 방향이 저렇게 뭔가 그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저쪽으로 향하니까 멈추려고 여러 가지 어떤 시스템들을 작동을 했겠지만 뭐 스크루를 반대로 돌린달지 뭐 그렇게 했겠지만 이렇게 충돌이 된 것은 여러 가지 이제 원인들이 뭐 예측이 되지만 자세한 것은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하지만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충돌 당시에 저 선수 부분이 저 바위섬에 충돌하면서 올라탄 거지 않습니까? 예. 저 과정에서 좀 넘어진 분도 있을 것이고 꿍 찐 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조금 다치신 분들은 정밀한 좀 치료를 받아야 될 것이고요. 네. 이제 저렇게 이제 큰 선박들은 이렇게 그 항해가 가능한 쪽의 바다로 끌어내는 데는 또 저 선박에 무게가 있고 또 조류 있고 또 저곳에 사고 지점에 그런 수심이 깊지 않기 때문에 많은 장비와 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조금 전에 해당 여객선은 사고가 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망망대해가 아니고 근처에 섬이 있어서 다행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신안의 지형적 특징을 보면 섬이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이 지역은 비슷한 사고가 좀 많이 일어나는 지역인지 아니면 드문 지역이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한데요. 네, 이제 각별히 저 항로는 해양경찰 VTS라고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집중적으로 저곳을 통과하는 선박들과 교신을 시도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주의사항을 계속 해양경찰에서는 선장들에게 하달을 합니다. 그 내용의 대부분의 내용이 뭐냐면 항법을 준수하라, 항법을 준수하라 이런 내용을 얘기해요. 항법이 좌현 대 좌현의 원칙입니다. 네. 이렇게 선박이 서로 교행을 할 때는 왼쪽으로 통과를 하도록 그래서 좌현 대 좌현의 기본 항법을 준수하라는 그런 그 교신을 많이 하고 있는 지역인데요. 예. 이제 신안 해역에서
좀 사고가 많이 난 것들의 대부분들은 어선 사고이고요. 그런데 이제 또 이 어선들이 이 조업하는 곳에 저렇게 대형 선박들이 많이 통과하기 때문에 네. 대형 선박이 통과할 때는 또 어떤 그런 물살과 파도가 생기기 때문에 작은 선박, 작은 어선들은 또 심하게 흔들릴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고들이 이제 왕왕 일어나는 것이고 또 우리나라 해상 교통사고, 해양 사고를 분석을 해보면 대부분이 해상 교통량이 많은 곳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네. 예. 그런데 저곳 역시 이 제주와 목포를 오가는 그 최단 코스의 항로이다 보니까 저곳에 대형 화물선과 여객선이 많이 통과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이제 대부분의 이제 그런 해상 사고는 어선 사고가 많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는데 저렇게 그 대형 3만 톤이 다 되는 여객선이 좌초하는 경우는 아무리 저 사고가 많은 해역, 사고 위험성이 높은 해역이라고 하더라도 매우 드문 경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희가 이 신안 족도에서 발생한 여객선 좌초 사고와 관련해서 교수님과 계속 대담을 이어가고 있는데 일단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260여 명을 태운 이 여객선이 좌초가 됐다는 신고가 오후 8시 17분쯤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구조 작업이 이어지면서 11시 27분 해경의 브리핑에 따라서 승객 전원이 구조가 됐다라는 소식이 들어온 상황이고요. 현재 21명의 승무원들은 배에 남아서 사고 수습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들어왔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한 3명 정도 경미한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이 됐다라는 소식까지 들어온 상황입니다. 교수님, 사실 이런 여객선의 큰 피해, 정말 아픔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정말 잠 못 이루시면서 이 소식을 지켜보실 것 같은데요. 이런 여객선 사고의 주요 원인, 이런 특히나 이제 서해 말씀하신 대로 수심이 깊지 않은 곳에서 암초에 부딪히거나 좌초되는 사고 이후에 어떤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네, 우리나라는 또 해양 국가이고 또 해양 사고가 매우 많이 발생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예. 그 원인은 해안선이 아주 복잡하고 섬이 많고 역시 이 암초가 많고 더더군다나 기상적으로는 그런 그 강풍 시기들, 지금이 또 지금 매우 바람이 매우 심하게 부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들이 있다 보니까 해양 사고가 매우 많은 편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매뉴얼이 매우 또 잘 정비되어 있다고 평가되어집니다. 특히 우리 참 가슴 아프게 기억하고 있는 과거에 참 세월호 사고 이후로는 해양 사고에 대해서 매우 그 매뉴얼과 훈련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평가되어집니다. 네. 하지만 여전히 그 작은 어선들 사고는 많이 나고 있지만 이런 대형 여객선 사고가 나지 않도록 막 그런 훈련들이 많이 또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평가가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이제 이번 사고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은 예. 아무리 그 새 배이고 아무리 그 첨단 장비가 구축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사람이 모든 것을 또 판단하고 예측하고 대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큰 교훈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그 좀 선원들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선원들의 그 전문적인 인력 양성과 선원들의 전문적인 교육 이런 것들이 또 선사를 중심으로 잘 구축이 되어야 되고 또 민관 협력으로 그런 시스템들이 잘 구축이 되어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다.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되어집니다. 네.
여객선에 탑승해 있던 일부 승객들의 증언에 따르면 구명조끼를 착용하라는 안내 방송이 계속 나왔다. 이런 소식이 또 전해졌고요. 화면 영상을 확인해 보면 승객들이 갑판 위에 올라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구조를 기다리고 또 이후에 구조되는 모습까지 저희가 화면을 통해 계속 보내드렸었는데 안내 방송이 빠른 구조에 좀 도움이 되었을지 이게 또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예. 그런 사고 선박에 탑승해 있던 승객들은 저녁 시간이기 때문에 뭐 주무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네. 그러는데 갑자기 쿵 하면서 큰 충격이 오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네. 대단히 공포스럽겠죠. 그럴 때 승무원들이 침착하게 어떤 그 행동을 알려주고 어디에 어느 쪽에 구명조끼가 있으니 입고 어느 쪽으로 모여주라 라고 하는 그런 그 조치들을 한 것은 매우 그 인명 구조를 신속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그 탑승객들의 2차 사고를 방지하는 매우 중요한 그런 역할이다. 화면에 보면 저 뒤쪽 그 갑판에 다 모여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저 선박은 화물차와 화물을 선 밑쪽으로 싣게 돼 있습니다. 네. 저쪽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승객들이 탑승해 있는 곳은 보통 3층 이상인데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곳들이 이제 목포항이나 제주항에서 화물차들을 싣고 내리는 그 선미 출입구입니다. 저쪽으로 다 지금 모여 있게 하는 모습들이 보이는 것들은 어떤 선원들의 그 조치가 좀 신속했다라고 평가가 되어집니다. 저건 아주 잘한 일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예. 오늘 사고는 정말 다행히 탑승객들 전원이 구조가 됐습니다만 앞으로 이렇게 해상에서 또 여객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일단 승객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할까요? 네, 이제 지금 그 앞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은 뭐냐면 예. 저 선박은 화물과 승객을 동시에 운송하는 카페리오입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제일 아래층에 탑재하는 무거운 화물인 그 화물차와 여러 화물들을 잘 고정시키는 그걸 고박이라고 하는데요. 네. 고정시키는 안전수칙 준수.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탑승한 승객들에게 어떤 사고 예방을 위한 출발 전에 그런 교육, 안내 방송, 그리고 실제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구명조끼를 입게 하고 어느 곳으로 모이게 하고 하는 이런 조치들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또 이제 선박을 운항하는 운항사에서는 그런 정비나 점검이나 이런 것들이 정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선박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되어집니다. 네. 어제 있었던 사고의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사고 해역의 항로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었는지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전에 사고가 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재차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시스템이 잘 작동을 했다고 보십니까? 네, 저곳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목포와 제주를 오가는 그 굉장히 그 해상 교통량이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곳에 또 아쉬운 점은 예. 목포 해양경찰서의 관할 구역이 굉장히 섹터가 넓다는 것입니다. 목포 해양경찰서와 완도 해양경찰서가 목포 해양경찰서 그 다음 이제 남해 쪽에 관할이 완도 해양경찰서인데요. 예. 저곳을 통과하는 교통량이 많고 협수로 해역이기 때문에 매우 그 선박 사고의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저 진도 정도의 해양경찰서가 하나 더 이렇게 만들어져야 될 것이다. 예.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제가 평가하기에는 목포 해양경찰서의 그 섹터가 너무 넓고 관할 섹터가 넓고 또 목포 해양경찰서는 중국 어선 단속에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그 선박 그 해상 교통 안전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과부하가 걸리지 않겠냐 이렇게 평가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진도 쪽에 어떤 그 목포 해양경찰서와 완도 해양경찰서 사이에 진도 해양경찰서가 하나 더 만들어지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평가되어지고요. 해상교통 안전을 위해서는 더 촘촘한 그런 안전관리 구조 시스템을 촘촘하게 구축하는 것이 이번 사고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한번 깊게 생각하고 고려하고 추진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평가됩니다. 예, 저희가 조금 전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목포 해경의 전용 부두에 180명이 이송이 됐다라고 하니까요. 한 60여 명들이 아직 이제 구조함정에서 전용 부두에 도착을 하진 않은데 나머지 승객도 이동 중이다라는 내용도 들어왔습니다. 현재 이 아랍에미리트를 비롯한 4개국 해외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사고 직후에 신속하게 구조하라라고 긴급 지시했다라는 내용도 들어왔고요. 국민 불안이 없도록 구조 상황을 공개하라라고 지시했다는 내용까지 들어왔습니다. 현재까지 정리를 좀 해드리면 267명의 승객과 승무원들이 탑승을 한 여객선이 8시 17분에 이 좌초가 됐다는 신고가 들어왔고 오후 11시 27분 승객 246명이 모두 구조가 됐다라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또한 승무원 21명은 배에 남아서 구조 상황을 이 사고 상황을 수습하는데 배에 남겨져 있다라는 소식이고요. 현재 180여 명이 목포해경의 전용 부두로 이송이 됐고 나머지 승객도 이동 중이다라는 내용까지 들어왔습니다. 교수님 오늘 긴 시간 계속해서 함께해 주고 계신데 이런 이 여객선 사고들 언제 발생할지 모를 사고들입니다. 교수님께서 이번 사고를 보시면서 앞으로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승객 입장에서 또 승무원 또 배를 운용하는 이 선장, 조타수 입장에서 어떤 것들을 좀 주의하면서 이 운항을 해야 될지 이 배를 또 타보셨다고 했으니까요. 전반적으로 이 내용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그 타이타니코 뭐 사고가 100여 년 전에 있었습니다만은 예. 그 배도 그 당시에는 최첨단 선박이었지 않습니까? 예. 네. 역시 지금 이 배도 건조된 지가 10년이 안 되는 그런 신조선이고 아주 좋은 배입니다. 하지만 이런 선박도 사고가 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점들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면서 늘 우리가 그 각각의 역할들을 선박을 운항하는 주체들은 선원들은 각각의 역할들을 할 때 늘 긴장하고 늘 섬세하게 그런 기기들을 다루어야 되고요. 네. 또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되고 또 모든 승객들은 혹시라도 어떤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선원들이 알려주는 그런 그 구명조끼 착용 요령이랄지 예. 또 어디로 대피 루트랄지 이런 것들을 그냥 귀 흘려 듣지 마시고 늘 이렇게 잘 숙지하고 있어야 되고 또 시간 될 때는 이제 선박 운항 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곳을 한번 이렇게 화살표 따라서 가보기도 하고 이러고 만약에 어떤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침착한 겁니다. 예. 침착하면 모두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여기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조해달라는 요청은 큰 소리로 하더라도 이렇게 그 큰 비명을 지르는 것은 가급적이면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네. 이게 이제 일본 사람들이 주는 교훈인데요. 예. 참 재난이 많은 일본에서는 구조 요청은 강력히 하되 가급적 비명 소리를 안 내는 것도 서로를 이렇게 침착하게 만드는 거다. 이런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예, 지금 한 명도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정말로 큰 참 기적인데요. 이런 좀 지혜와 침착함과 시스템 작동이 앞으로 계속되어서 인명 피해가 없는
그런 안전한 나라가 되면 좋겠다. 이런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어제 저녁 발생했던 여객기 사고, 승객 전원이 구조됐다는 소식과 함께 지금까지 문현철 한국재난관리학회 부회장과 사고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부회장님, 늦은 시간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